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저는 기자 이랑입니다. 오늘 추가 확진자는 107명입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1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8,086명입니다. 잠시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오늘 현황에 대한 설명을 할 예정이고요. 그 전에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박 기자, 먼저 현황부터 짚어볼까요? 네, 지금까지 국내 코로나19 확진 현황에 대해서 오늘 0시 기준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얘기했듯이 어제 하루 107명이 늘어서요. 지금 8,086명이 총 누적 확진자입니다. 그리고 숨진 사람은 5명 늘어서 지금 72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대구에서 62명으로 여전히 환자는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서울에서 13명, 그리고 경기에서 15명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쾌에서 격리 해제된 사람은 어제 204명이 늘어서요. 714명이 지금까지 격리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검사 중인 건수는 17,000여 건이고요. 네네. 지금까지 이루어진 국내 총 검사 건수는 26만 1,000여 건. 조수본 생활지원 국민생활지원팀장, 박민우 금융위 은행과장, 홍종환 범정보대책지원본부 운영지원팀장이 배석했습니다. 수호 통역이 함께 진행됩니다. 브리핑은 노웅인 1통제관이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한 후 기자분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노웅인 1통제관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입니다. 3월 14일 토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0시 기준 코로나19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는 7,300여 명이며 714명의 환자가 완치되어 격리 해제되었고 72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어제 확진된 신규 환자는 107명이며 지금까지 발생한 총 확진 환자는 8,086명입니다. 이는 26만 1,335건의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입니다. 오늘 정세균 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금융 관련 콜센터 방역 강화 계획, 시도별 코로나19 대응 상황 및 조치 계획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국민 모두가 코로나19의 대응에 동참하면서 모인 약 1,600억 원의 국민 성금이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불편을 감수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를 표명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대구 경북의 상황이 다소 잦아들었지만 집단 감염이 중요한 위험 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며 해외로부터의 감염병 유입도 막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효과적인 방역 대체 방안을 마련해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인 대구 경북 지역 방역 조치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인 대구 경북의 경우 신규 환자는 대구 62명, 경북 6명입니다. 대구의 경우 평균 500여 명 내외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던 일주일 전에 비해서 신규 환자 수가 최근 3일간 두 자릿수로 감소했습니다. 경북의 경우에도 최근 3일간 신규 환자 수가 한 자릿수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천지 신도에 대한 진단검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적극적인 방역 조치를 통해 대구 경북의 상황이 다소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증 환자들의 건강을 의료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를 확충해 왔습니다. 3월 2일 중앙교육연수원을 시작으로 현재 16개의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3월 13일 기준 2,707명의 대구 경북 지역 경증 환자가 입소하여 생활하고 계십니다. 병원에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증 환자분들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여 생활하게 되면서 일주일 전 약 2,000명대였던 대구 지역 자택 대기 환자 수가 지금은 약 400명대로 감소하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던 경증 환자 90여 명이 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하면서 입원이 필요한 중등도 이상의 환자들을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대구 시민들의 협조와 배려, 의료 관계자들의 노력, 자원봉사자분들의 헌신의 결과이며 방역 당국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구로 지역 콜센터 방역 조치 상황과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권 콜센터 방역 강화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월 13일 20시 기준으로 115명의 환자가 구로지역 콜센터와 관련하여 확진되었으며 콜센터 직원이 82명, 직원의 가족 및 지인 등은 33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수도권의 추가적인 지역 전파를 막기 위해 서울, 인천, 경기 등 광역지자체와 정보 공유와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어제까지 국공립병원을 중심으로 약 1,200여 개의 감염병 병상을 확보했으며 각 지자체는 생활치료센터도 개소를 준비 중으로 다음 주 초부터 센터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콜센터의 규모가 큰 금융권 콜센터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금융권 콜센터는 전국에 701개로 약 6만 3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밀집도가 높고 비말 전파 가능성이 큰 콜센터 사업장에서의 방역 대책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서 어제 금융권과 금융당국과 전 금융권이 함께 논의하여 금융권 콜센터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상담원 3교대 근무, 재택근무 등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장 내 밀집도를 기존 대비 절반 이하로 낮출 것을 권고하는 것과 함께 교대 근무 등으로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용 유지 및 소득 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는 지침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 점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방역대책 이행 과정에서 상담 대기 시간 증가 등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급하지 않은 상담이나 민원 전화는 최대한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세종정부청사 방역조치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월 14일 07시 기준으로 세종시는 3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29명은 세종정부청사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특히 해양수산부에서는 25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세종시와 해양수산부 청사관리본부는 확진 환자 발생 즉시 전 직원이 자택에서 근무토록 조치했으며 직원 전원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코로나19의 청사 내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 열 화상 카메라를 확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부처 간 이동을 최소화하여 부처 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동별 연결 통로와 옥상 정원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 전체에 대한 방역을 주 3회 실시하고 3월 13일 신속한 진단을 검사를 위해서 승차 검진 형태의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공무원 위원근무 이행 지침을 대폭 강화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각 부처별로 적정 비율을 정해서 의무적으로 교대 원격 근무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시차 출퇴근제 활용, 점심시간 시차 운용 등 대인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복무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세종시와 협의하여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청사 방역 조치를 한층 강화해 나가면서 중앙행정 기능과 대국민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생활 지원 및 긴급 돌봄 추진 상황을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거나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드리고자 생활 지원과 긴급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구원이 격리된 경우 지원하는 생활 지원비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유급휴가비는 국민연금공단 전국지사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큰 대구 경북 지역의 경우 생활 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신청이 총 1,772건 접수되었으며 향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자가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경우 집에 홀로 남겨진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긴급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98건 등 총 164건의 긴급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을 촘촘히 메우기 위해 별도의 긴급 돌봄 서비스 지원단을 구축하였고 전국 각지에서 달려와 주신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 지원사 등 돌봄 봉사자분들이 기존의 시설 종사자의 확진 등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요양시설, 병원, 돌봄 필요 가정 등에서 긴급 돌봄을 제공하고 계십니다.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먼 곳에서 흔쾌히 달려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확진 환자 수가 조금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국 콜센터와 의료기관, 요양원 등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집단 감염이 전국적 유행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면서 해외로부터의 유입도 막아야 하는 엄중한 시기입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있는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주말입니다.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가급적 자택에 머물며 최대한 외출과 이동을 자제하고 사람들 간의 접촉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밀폐된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약속은 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들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성숙한 시민의식과 협조에 감사드리고 다 함께 힘을 모아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 네, 지금까지 노홍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통제관이 오늘 현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새롭게 나온 대책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박 기자, 우선 밀집된 사업장 방역 대책이 나왔는데요. 네, 어떤 그렇습니다. 대책이죠? 예, 그 금융 관련 콜센터 방역 강화 계획을 갖다가 오늘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금융권 콜센터에는 전국에 한 701개가 있다고 밝혔고요. 네. 그 약 6만 3천여 명이 근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사를 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네. 그래서 금융당국은 한 상담원에 대해서 3교대 근무 그리고 재택근무 등을 갖다가 적극 활용하면서 이 사업장 내 이 밀집도를 기존 대비 절반 네네. 이하로 낮출 것을 권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것과 함께 교대 근무 등으로 이 직원들이 불이익을 네. 받지 않도록 고용을 유지하는 것과 이 소득 안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또 밝혔습니다. 네, 지금 생활지원비 또 긴급 돌봄 제도에 대한 대책들도 나왔는데요. 네, 이 어떤 정부는 내용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거나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드리고자 이 생활지원과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가구원이 격리된 경우 지원하는 생활지원비는 읍면동 이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고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유급휴가비는 국민연금공단 전국지사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큰 대구하고 경북 네. 지역의 경우에는요, 이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신청이 총 1,772건 접수됐고 네, 향후 더 이미 증가할 접수가 됐고요. 것으로 네. 예상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각 읍면동 단위로 지금부터 접수를 이미 받고 있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더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방역이 계속 보여주기식이었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보면 확진자가 머문 장소에 분무식으로 이제 방역을 한다는 건데 네. 이게 잘못됐다는 이야기들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보통 많은 화면에 이제 분무식으로 막 그 실내 공간이나 그 야외 네. 장소를 뿌려대는 장면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렇게 확진자가 지나갔거나 확진자가 머물렀던 장소는 이렇게 분무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이 보건복지부 그 방역 당국에서 이것에 대한 매뉴얼들을 내놨는데요. 그 확진자가 머문 장소에 소독이 필요한 이유는 사실은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몸 밖으로 이 배출된 바이러스가 한 네. 2일에서 한 3일 정도 머물 수가 있기 때문에 신속히 소독을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오염된 표면, 그러니까 기침이나 재채기 통해서 나온 비말들이 이 손잡이나 이런 오염된 표면에 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손으로 접촉했을 때 눈, 코, 입으로 또 가져가면 또 이게 우리가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역 당국이 발표한 소독 지침을 보면 소독액을 분무하는 방식은 오히려 감염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그 네.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분사하는 방식은
적용 범위가 좀 불확실하고요. 오히려 네네. 바이러스 이렇게 가라앉았던 바이러스의 비말들을 오히려 더 공기 중으로 떠올리게 할 수가 있어서 에어로졸 생성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을 쓰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소독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개방된 공간에 이 소독제를 살포하는 방식보다는요. 네. 실내에 사람들의 손이 많이 가는 이런 표면들을 그 소독제가 묻은 헝겊이나 천으로 깨끗이 닦아주는 게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소독제로는 이 세계보건기구가 가정용 락스 희석액과 네네. 70% 농도 이상의 희석한 알코올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주했거나 감염 의심이 들어서 실내 바닥 청소를 할 때는 이 소독액을 충분히 적신 이 대걸레로 이 바닥을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반복해서 닦아줘야 합니다. 또 문 손잡이 그리고 네네. 의자 팔걸이 그리고 우리 등받이 또 책상 그리고 키보드 마우스 그리고 전등의 어떤 스위치 같은 거 창문 또 예, 예. 화장실 변기 다양하게 이게 수도꼭지 어떤 탭 같은 것도 이런 자주 사용하는 모든 접촉 이 표면들을 갖다가 네. 소독제가 묻은 알코올이나 이런 소독제가 묻은 헝겊이나 천으로 자주 닦아주는 게 깨끗이 좋다는 닦아주는 게 얘기시죠? 좋습니다. 네. 지금 구로구 콜센터 직원이 한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가 또 그 같이 예배를 드렸던 분들이 확진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런 사례들을 보면 2차 감염, 3차 감염 이렇게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일단 대구 경북 지역은 앞서 브리핑에서도 보셨듯이 조금 더 좀 상황이 좀 진정되고 있다. 그리고 네. 그 지난주까지만 해도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던 수가 대구는 벌써 60명대로 두 자릿수로 좀 줄었다고 그랬고요. 또 경북도 이제 한 자릿수로 줄어서 대구 경북 지역은 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국면인데 네. 이제 문제는 서울 구로구에 있는 콜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대규모 확진 환자가 나온 다음에 이제 거기 그 사람들이 또 직접 접촉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 소규모 집단 감염이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역 당국이 물론 잘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소규모 집단 감염들을 더 철저하게 선제적으로 발견을 하고 격리를 조치를 시행해야 더 큰 감염 숫자를 갖다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됩니다. 네, 또 지금 보면은 정부 세종청사, 중앙부처 공무원들 확진자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대책도 나왔죠? 네, 이 정부 세종청사에 있는 직원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다 재택근무로 이제 전환을 하고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 특히 많은 환자분들이 나왔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전수조사를 하면서 계속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세종청사 건물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해양수산부만 단독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건물들이 다 지금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이나 이런 데를 갖다 연결 통로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해양수산부가 있는 건물에서만 나오면 다행이지만 사실 사람들이 그 옥상 연결 통로로 한 4km 정도 되는데요. 다 그 공간으로 산책도 하고 또 다른 건물에 있는 또 동기들하고도 또 만나고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건물에서 또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지 조금 더 유심하게 더 철저하게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잠시 뒤에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전국의 취재 기자 연결해서 지역별 상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구로구 콜센터 등 수도권에서는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분당 재생병원에서도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서울시청 연결합니다. 신지수 기자, 수도권 확진자 현황 먼저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수도권 확진자는 모두 466명입니다. 어제보다 29명 늘어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38명, 경기 200명, 인천이 28명입니다. 서울시 자체 집계로는 확진자가 240명입니다. 중앙안전대책본부는 방금 전 발표에서 구로 콜센터 관련 확진자는 직원 62명을 포함해 모두 11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병원, 교회 등 집단 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분당 재생병원도 그 가운데 하나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성남시는 분당 재생병원 40대 간호조무사 1명이 오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간호조무사는 병원 내에서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본관 8층 81병동에서 근무해 자가격리된 상태였습니다. 이로써 분당 재생병원 관련 확진자는 17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앞서 3명의 확진자가 나온 은혜의 강 교회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성남시 수정구에 거주하는 70대 여성으로 지난 8일 해당 교회에서 예배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교회 관련된 확진자는 모두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외에도 용인시에서 5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서울 영등포구 소재 회사에 다니는 이 남성은 부산으로 출장 갔다가 회사 동료인 부산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대구 경북의 코로나19 확산세는 확연히 주춤해졌습니다. 다만 오늘 신천지교회 창립기념일을 있어서 대구시의 방역 태세가 강화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진영 기자, 신천지 신도들이 오늘 모일 수가 있어서 이 대구시로서는 무척 긴장하고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신천지 교회 창립 36주년 되는 날인데요. 그래서 혹시나 신도들이 모여 기념 집회를 하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이 대구 지역 신천지 확진자 5천여 명이 격리 해제된 이후 처음 맞는 주말이라 긴장감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행여나 어떤 형태로든 집결 조짐이 없는지 경찰과 함께 신천지 교회 일대를 철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 지역 초, 중, 고등학교의 개학을 더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구시 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1학기 개학을 오는 23일까지 3주 동안 연기했었는데요. 확진자 증가 추세가 감소세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하루에 50여 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아직 감염의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에 개학을 더 늦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교육청은 수업 일수 감소, 특히 수험생들의 수능 준비 등 학사 일정과 관련된 여러 문제가 걸려 있다며 고민이 많다는 입장인데요. 개학 연기에 따른 대책 마련과 교육부 협의를 통해 다음 주 개학 연기 여부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추가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신호들도 나오고 있죠. 네, 오늘 0시 기준 대구와 경북의 추가 확진자 수는 모두 68명입니다. 대구는 62명, 경북 6명으로 대구는 4일 연속 두 자릿수를, 또 경북은 4일 연속 한 자릿수 증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7,143명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망자는 고령의 중증 환자들을 중심으로 더 늘었습니다. 대구에서는 어제 80대 남성과 70대 여성 등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숨졌고, 경북에서도 70대 여성 1명이 사망하는 등 대구 경북의 코로나19 사망자는 모두 6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처음으로 하루에 자가격리 해제된 사람이 신규 확진자 수보다 많아지기 시작했는데요. 그제까지만 해도 대구 경북에서 신규 자가격리 해제 수는 26명이었지만 어제는 무려 157명으로 신규 확진자 수를 넘어서면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치자 수도 현재까지 대구는 304명, 경북 99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55.7% 정도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충남 지역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중앙부처 공무원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서 1시간 전쯤에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현경 기자, 정부 세종청사에서 오늘도 확진자가 추가됐습니까? 네, 세종에서는 최근 일주일 새 매일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30대 남성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해수부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공무원이 26명으로 늘었습니다. 해수부 외에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에서도 5명의 확진자가 나와 정부 세종청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공무원은 지금까지 모두 31명입니다. 해수부의 경우 어제까지 700명 넘는 전 직원에 대한 검사가 이뤄졌는데 755명은 음성이 나왔고 14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 경로는 아직 명확히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세종시는 감염 경로를 추적하고 있지만 비슷한 시기에 여러 확진자가 나와 선후를 가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천안 줌바댄스와 서산 대산 석유화학단지를 중심으로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던 충남에선 최근 들어 확산이 주춤해졌습니다. 충남과 대전에서는 오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치단체가 파악한 누적 확진자는 대전 22명, 세종 39명, 충남 115명 등 모두 176명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13명이 퇴원하거나 자가격리에서 해제됐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시청에서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네, 이어서 부산 지역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에서는 아버지가 확진 판정을 받고 나서 형제가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는 가족 간 감염 사례가 있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아르네 기자, 가족이 함께 지내다가 감염이 된 거죠? 네, 2명 모두 부산 진구에 사는 남성입니다. 확진자 가운데 1명은 50대 남성으로 지난달 28일 확진 판정을 받고 인공호흡기 치료 중인 70대 남성의 아들로 확인됐습니다. 자가격리 중에 지난 12일에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의 또 다른 형제도 사흘 전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가족 간 감염 사례로 꼽힙니다. 또 다른 확진자는 70대 남성이며 확진 판정을 받고 부산의료원에 격리돼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염됐는지 부산시 보건당국이 감염 경로를 역학조사 중입니다. 부산에서는 음성 판정 이후 양성으로 번복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80대 여성은 경북 청도에서 지난 6일 첫 검사를 받았을 때 음성이었는데 부산에서 양성 판정을 다시 받았습니다. 또 대구 신천지 신도 가족인 40대 확진자는 모두 5차례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이거나 미결정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6번째 만에 내시경 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접촉자 관리에 허점도 드러났습니다. 부산에 출장을 왔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남성은 의심 증세가 나타나 거주지인 경기도 용인 보건소를 찾았지만 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헬스장에서 확진자와 접촉했지만 보건소 검사 대상에서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확진자는 증상이 있는 상태로 열흘간 서울과 부산에서 일상생활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부산시는 신천지교회 36주년 창립일인 오늘 신천지의 신도 모임에 대비해 경찰과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청에서 KBS 뉴스 김아르네입니다. 이번에는 한눈에 코로나19 현황을 볼 수 있는 KBS 재난방송센터로 가보겠습니다. 신방실 기자, 국내 확진자 현황 변화가 좀 한눈에도 있었나요? 네, 이 시각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8,086명입니다. 정부가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한 공식 집계인데요. 어제보다 107명이 늘어서 지난 2월 하순 이후 증가폭이 가장 적었습니다. 사망자는 72명으로 5명이 증가했습니다. 격리 중인 환자는 어제보다 102명이 줄어서 7,300명이 됐고요. 치료가 끝나 격리 해제된 사람은 어제보다 200명 이상 늘어서 714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날짜별 상황인데요. 붉은색이 매일 늘어난 신규 확진자고요. 파란색이 치료가 끝나서 격리 해제된 환자 수입니다. 어제부터 치료가 끝난 사람이 신규 확진자보다 더 늘어나서 오늘은 최고로 많았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격리 중인 환자 수가 이틀 연속 크게 줄고 있다는 뜻으로 코로나19 관련 국내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고무적인데 수도권 그리고 일부 시설 등에서는 추가 확진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발생한 지역별 신규 확진자 분포를 보겠습니다. 오늘 발표 기준으로 경기 지역에서 15명이 증가해서 대구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다음은 서울이 13명으로 서울, 인천, 경기를 합친 수도권에서 29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또 세종도 경북 지역과 동일하게 신규 확진자 6명에 이릅니다. 대구, 경북 외 지역의 추가 확진자가 전체의 4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건데요. 원인은 지역별 소규모 유행으로 지목됩니다. 수도권에서는 구로구 콜센터를 비롯해서 동대문구 교회와 PC방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요. 세종시의 해양수산부 그리고 대구에서도 콜센터 10여 곳과 관련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신천지 대규모 집단 감염 이후 지역별 소규모 유행이 우려된다며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조금 답답하시겠지만 종교활동이나 행사 참여 등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개인 위생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네, 조금 전 최홍호 대구 행정부시장이 대구시의 코로나19 현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구시에 소재한 컨택센터 점검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일간 40명으로 구성된 컨택센터 특별대책반이 대구 지역의 모든 컨택센터에 대한 실사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68개 센터에서 8천여 명의 상담사가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센터는 17개소 63명으로 확인되었으며 대부분 신천지 교인들이 센터 내의 최초 확진자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수 확진자가 발생한 곳은 중구 ABL타워 신한카드 콜센터, 중구 교보빌딩과 우석타워 DB손해보험 2개소, 달서구 삼성전자 서비스 등 4개소로 확인되었습니다. 확진자가 3명 발생한 곳이 한 곳, 나머지 센터는 한 명 내지 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컨택센터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 최초 확진자 발생 후 즉시 센터 폐쇄 및 방역을 하고 동료 상담사들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조치 및 검체 검사를 실시하는 등 감염병 대책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부분 확진자는 3월 6일 이전에 발생하여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는 앞으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컨택센터에서 추가적인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센터별로 전담 인력을 지정하여 특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구 지역의 모든 컨택센터는 3월 말까지 운영을 일시 중단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편 컨택센터와는 별도로 송현동 한전 MC에서 남동지사에서도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3일까지 검침원 및 관리자 12명이 집단 감염되었으며 해당 시설은 폐쇄 방역 후 최소 인원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최초 확진자는 신천지 교인의 지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서구 보건소 폐쇄에 따라 상세한 보고가 누락되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3월 10일 완치된 환자 수가 확진 환자 수를 넘어선 이후 어제도 완치 환자 수가 신규 확진자 수의 2배 가까이 되는 등 갈수록 코로나19를 극복해내고 있다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신천지 교회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 대구시는 신천지 교인들의 집회 및 종교활동에 대비 경찰 협조하에 대구시 특별점검팀과 구군 전단팀에서 2시간 간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만에 하나 모임과 집회를 금지하도록 한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에서 완치해 격리에서 해제된 확진자 수가 새로 발생한 확진자 수를 앞지르면서 전문가들은 완치자 증가를 긍정적 신호라 평가하면서도 국면 전환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밀집한 장소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잠재적 위협이 여전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대책은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행정부시장의 브리핑 들어보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박광식 의학전문 기자와 함께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 기자, 지금 60여 개, 대구 지역에 있는 60여 개 콜센터를 전수조사했고 그중에 63명이 확진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네, 맞습니다. 17개소 컨택센터 17개소 컨택센터에서 6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요. 한 곳에서만 또 확진자가 3명이 발생한 곳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대부분 신천지 교인들이 최초 확진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대부분 확진은 3월 6일 이전에 발생해서
대규모 네. 집단 감염의 가능성은 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모든 컨택센터에 대해서 3월 말까지는 운영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고 네.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추가 확진이 없도록 전담 인력을 배정해서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별도로 언급한 게 소년동에 있는 한전에서도 네네, 12명 검침원들이 확진이 맞습니다. 됐다고요. 12명 정도가 집단 감염을 일으켰는데 여기서도 최초 확진자는 신천지 교인의 지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 지역에서도 지금 완치자가 많이 나와서 긍정적인 신호로 보이지만 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감염자가 확실히 그럼 계속 줄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예. 확인하는 그런 신호라고 보기에는 아직 조금 더 이르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수도권 이런 곳을 중심으로도 소규모 감염은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긴장감을 놓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일 텐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다는 게 사실 큰 문제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감염 경로를 확실히 알 수 있다면 이게 신천지 교인 관련된 네. 예를 들어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있다면 계속 그걸 추적해서 찾아내고 격리를 하면 되지만 감염 경로를 모르는데 서울 곳곳에서 아니면 예. 전국 각지 곳곳에서 나온다는 것은 계속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 깊이 지금 숨어서 바이러스가 네. 침투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만약에 감염 경로를 모르는 이런 확진자가 계속 나올 경우에는 지금 이게 처음에 우리가 이 환자들의 발생이 신천지로 인한 그 환자들의 많은 발생을 갖다 우리가 보고서 제일 처음에 그걸 먼저 발견했기 때문에 잘 찾아내고 있다고 생각했던 긍정적인 신호일 수는 있지만 네네. 근데 감염 경로를 모르는 사람들이 한 20% 정도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계속 많아진다는 것은 어쩌면 이 확산세가 지금 이게 더 중반을 넘어선 게 아니라 이제 좀 시작일 수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서 감염 경로를 모르는 사람들을 빨리 예. 찾아내서 그걸 확실히 격리하는 것들이 지금도 계속 중요한 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시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이번 주말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네,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벌써 한 심각 단계로 올린 지 벌써 보름, 거의 20여일째가 네. 되고 있고 많이 피로도가 쌓인 게 사실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3월 23일 개학 이제 연기 시점, 예. 개학 그 시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열흘 남은 시점인데요. 그때까지는 좀 바짝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셔서 지금 유행되는 신규 확진자의 수가 아직도 100명 이상이거든요. 이 네. 100명을 갖다가 한 자릿수대로 줄여야 좀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더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계약을 추가로 연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대구 지역에서는 벌써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지금 계약 하루에도 50명 이상 나오는 시점에서 네. 계속 지금 3월 23일 날 계약을 하는 건 무리지 않느냐라는 지금 이런 의견들이 계속 제시가 되고 있고 네. 하지만 이제 계약이라는 거는 학생들의 학사 일정, 수능 일정하고 다 맞물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이걸 계약을 연기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말 근거를 가지고 좀 타당성을 가지고서 검토 결과가 나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심도 있게 지금 논의 중인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마스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마스크 오부제가 이번 주부터 전격적으로 이제 시행이 됐고 이제 첫 일주가 지나가고 있는데 일부 지역, 일부 약국에서 좀 혼선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별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미 네. 환자의 어떤 개인 정보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이 그것들 대신 구입을 해가지고 정작 그 네네.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또 마스크를 갖다가 계속 마스크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너무 늘면서 예. 또 일반 다른 환자분들이 약을 갖다가 제조를 처방을 받거나 약을 갖다 제조해야 되는 업무들을 갖다가 뒷전으로 밀리면서 또 선의의 피해가 또 생기기 때문에 지금 여러 네네. 가지 지금 혼선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부제를 시행했긴 했지만 여전히 약국 앞에서 계속 줄을 서고 있는 네, 줄을 상황이고요. 많이 서 또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줄을 계속 서 있게 되다 보면은 또 교차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또 우려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약국의 각 지역별 약국의 마스크의 재고 상황들을 갖다가 또 그 모바일 앱이나 스마트폰의 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이 지금 계속 개발이 돼서 배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최대한 좀 분산해서 좀 정확하게 이런 것들이 배분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일부 시민들은 이제 마스크를 사러 갔는데 판매 시간이 어느 곳은 오전이고 어느 곳은 오후고 해서 사실 못했다 이런 네.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 판매 시간을 맞춰서
판매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지자체별로 이런 움직임들이 좀 있습니까? 네, 지자체별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약국마다 아침에 예. 뭐 문을 열면 계속 마스크를 갖다가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후 4시부터 판매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약국에 가야지만이 네네. 그때서야 확인할 수 있고 이제 헛걸음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지자체별로 이런 시간을 통일한다거나 좀 이런 마스크 구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시민의 입장에서 편의를 도우려는 방법들이 계속 도입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이번에는 신천지 교인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이 창립 기념일이어서 앞서도 취재 기자가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 지역이 지금 비상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상황인가요? 사실 뭐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뭐 전수조사가 끝났고 뭐 그리고 대구 지역에서는 이미 자가격리 그 기간을 다 넘겨서 이미 격리 해제된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네. 이제 방역 당국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 신천지 교인들이 그 격리가 해제되고 난 이후에 또 다시 그 예배나 아니면 또 소규모 모임들을 계속 가지고 활동을 할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이분들이 계속 어떤 바이러스나 이런 감염원에 대해서 아직도 좀 고위험군일 수 있는 상황에서 네네. 이분들의 활동이 다음 또 지역사회 전파에 또 역할을 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들 때문에 지금 방역의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신천지 관련 코로나19 검사 이것들은 다 마무리가 된 건가요? 네, 지금 신천지 교인 관련돼서는 지금 대부분 검사가 마무리가 됐고 지금 현재 계속 확진 환자가 나오는 이 추세는 지금 감염 경로를 모르는 또 아니면 서울 네. 지역에 있는 구로구에 있는 콜센터에 이런 다른 지역의 감염 고리를 가지고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관련 세계 소식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의 확산세에 결국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재난 상황을 대비해 마련된 예산을 쓸 수 있는데요. 미국이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워싱턴 금철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결국 연방정부 차원의 국가 비상사태가 선언됐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앞으로 8주가 고비라면서 총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To unleash the full power of the federal government in this effort today, I am officially declaring a national emergency. 비상사태를 선언하면 책정된 재난 관련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00억 달러의 예산을 각 주정부와 함께 사용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여전히 진단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 개선에 우선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드라이브 스루 검사를 도입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검사를 왜 안 받냐는 질문을 받고 자신이 안 받겠다고 한 적은 없다며 곧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에 언제쯤 경보를 완화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일부 나라가 진전을 보고 있다. 미국이 생각할 때 적절한 숫자가 될 때라고 말하면서 그럴 수 있기를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한편 미국 내 확진자 수가 1,800명을 넘어서면서 대규모 행사들이 속속 취소되고 있습니다. 루이지애나주가 미 대선 관련 경선 일정을 연기한다고 밝혔고 보스턴시는 다음 달로 예정됐던 보스턴 마라톤 대회를 오는 9월로 연기했습니다. 미국 내 많은 학교들이 2주일에서 3주일 예정으로 줄줄이 문을 닫았거나 닫을 예정입니다. 워싱턴 DC의 자연사 박물관을 포함해 주요 박물관들도 대부분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코로나19가 흔들어 놓았던 전 세계 금융시장은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뉴욕과 유럽 증시 모두 전날 폭락의 충격을 털어내고 일제히 올랐습니다. 시장이 하루 만에 달라진 이유를 뉴욕 김철우 특파원이 분석했습니다. 10% 가깝게 폭락하며 충격에 휩싸였던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급반등했습니다. 하루 종일 등락을 거듭했던 다우존스 지수는 2,000포인트 가깝게 상승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스탠더드&푸어스 지수와 나스닥도 9% 넘게 올랐습니다. 2008년 10월 이후 하루 거래량으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전날 폭락의 충격을 털고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부양책을 속속 도입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문희신 재무장관도 코로나 사태는 해결에 몇 달 걸리겠지만 단기적인 사안이라고 말하며 시장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Any supply chain issues the task force is focused on and will be dealing with. Don't see that as a major problem at the moment.
미 하원이 오늘 중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광범위한 내용의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란 소식도 시장에 훈풍을 불어넣었습니다. 유럽 최대의 경제국 독일도 적극적인 재정 부양책 의지를 밝혔습니다. 여기에 미 연준도 금융시장에 돈을 푸는 유동성 공급 조치에 이어 다음 주 추가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미국 언론들은 어제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 안전자산인 금이나 미 국채 가격까지 떨어진 걸 주목했습니다. 투자자들이 투자 자산을 가리지 않고 팔아치워 현금화에 나선 건데 그만큼 투자자들이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유럽을 코로나19 대유행병의 진원지로 지목했습니다. 미국에 이어 유럽의 각국은 잇따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베를린 유광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에서 전염병이 한창일 때 보고됐던 것보다 유럽에서 매일 더 많은 사례를 보고하고 있다. 거브레여슈스 WHO 사무총장이 유럽이 코로나19의 진원지가 됐다면서 한 말입니다. Europe has now become the epicenter of the pandemic, with more reported cases and deaths than the rest of the world combined, apart from China. 거브레여슈스 사무총장은 각국이 진단이나 접촉자 추적, 격리,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개별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모든 것을 해야 한다며 종합적인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한 국가가 우리에게는 안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라며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고 WHO는 경고했습니다. 유럽 각국은 잇따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오늘부터 15일 동안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군대를 포함한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El estado de alarma es un instrumento de nuestro Estado de Derecho, recogido por nuestra Constitución, para enfrentar crisis tan extraordinarias como la que desgraciadamente está sufriendo el mundo y también nuestro país. 불가리아와 체코, 에스토니아, 스위스 남부 지역도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독일 16개 연방주 가운데 12개 주가 각급 학교와 어린이집에 휴교령을 내렸고 베를린은 클럽과 술집 문을 닫도록 했습니다. 프랑스는 당초 1,000명 이상 행사를 금지했지만 기준을 100명 이상 행사로 강화했습니다. 벨기에와 노르웨이, 네덜란드도 학교 휴교, 식당 폐쇄, 행사 금지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유럽 각국은 이 같은 조치가 불러올 경제적 타격을 줄이기 위해 유동성 확대 등의 대책 마련에도 부심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한편 이탈리아에서는 코로나19가 무서운 기세로 번지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17,000명 이상 나왔고 하루 새 250명이 숨졌습니다. 이탈리아 인접국들은 제2의 이탈리아가 될까 우려하며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양민효 특파원이 전합니다. 전국 봉쇄령, 전체 휴업령으로 멈춰선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 확산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사흘 연속 2,000명씩 증가해 누적 확진자는 17,000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하루 새 250명이 늘면서 1,200여 명이 숨졌습니다. Il 98% dei deceduti da inizio dell'emergenza ha più di 68 anni e il 67% dei deceduti in inizio emergenza ha delle patologie. 확진자가 3,600여 명, 사망자도 79명이 발생한 프랑스는 무기한 휴교령에 100명 넘는 모임을 금지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과 에펠탑도 폐쇄됐습니다. 제2의 이탈리아가 될까 커지는 우려 속에 유럽의 감염 양상은 이미 닮은 꼴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랑스 한 언론은 양국 보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탈리아의 초반 확진자 증가 그래프가 프랑스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망자 발생 현황도 마찬가지. 단지 확산 속도가 프랑스는 이탈리아보다 9일, 스페인은 10.5일 늦을 뿐이란 겁니다. 오스트리아는 전 세계의 자국민들에게 귀국을 촉구하고 이탈리아 접경 지역 마을을 봉쇄했습니다. 회원국들이 하나둘 국경 통제를 강화하자 폰데라이언 EU 집행위원장은 일방적 조치가 긴급 의료 장비 수송을 막을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네, 현재 전국의 약국마다 매일 250개씩 공적 마스크가 똑같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역별로 인구 대비 약국 수가 다 달라서 공급되는 마스크 수량이 지역마다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특히 노인 인구는 많은데 약국이 적은 곳은 마스크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을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3만 명이 사는 서울시 도봉구의 약국 수는 115개입니다. 약사 최승아 씨는 모든 약국에 공적 마스크를 똑같이 250개씩 공급해 주는 게 아쉽습니다. 도봉구는 약국 수가 적어 공급 부족이 더 심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는 뭐 구에 따라서 뭐 200 몇십 개 되는 데도 있고 뭐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많은 동네는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골고루 못 가니까. 자치구별 인구수를 지역 약국 수로 나눠보면 서울 도봉구는 약국 한 곳당 인구수가 2,899명에 달하는데요. 반면 서울 중구는 756명 수준입니다. 4분의 1 정도인 겁니다. 도봉구와 함께 은평구도 약국 한 곳당 인구가 2,000명을 훌쩍 넘어가지만 중구와 강남구는 1,000명 안팎으로 절반 수준입니다. 특히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은 곳은 공급 부족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노인들은 대부분 거주지 주변 약국에서 마스크를 사는데 마스크가 풀리는 곳을 재빨리 찾아가 줄을 서서 사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아예 마스크 구경도 못했어요. 마스크 살라고 가니까 늙은이들은 취급도 안 해. 젊은 사람들. 정부도 대책을 고민하고 있지만 일단 판매 데이터가 쌓여야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마이크로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주일 지나고 좀 분석을 해서 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스마트폰 마스크 알림 앱을 통해 재고를 확인하고 사러 가라고 안내하지만 노인들에겐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네, 이렇게 공적 마스크 판매 오부제가 시작된 지 첫 한 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다 보니 파는 약국도 사는 시민들도 모두 익숙치 않아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는데요. 마스크 판매를 둘러싸고 일부 시민들이 약사에게 욕설과 협박은 하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현장은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약국. 출입문에 공적 마스크 취급을 포기한다는 안내문이 붙었고 방송도 나옵니다. 마스크 취급 포기하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안 들어옵니다. 마스크 판매가 예정된 시간보다 2분 늦었다며 욕설을 하고 퇴근 후 밤길 조심하라라며 협박한 손님까지 잊고 난 뒤 어쩔 수 없이 취한 조치입니다. 줄 서서 기다리다가 자기 앞에서 잘렸을 때 마스크가 다 소진이 됐는데 그럼 왜 이것밖에 안 갖다 놓냐. 더 갖다 놔야죠. 이러면서 그때 그 아저씨 소리 지르고 욕하고 그런 사람들 한 줄이 아니고요. 경찰까지 출동했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직원 한 명은 일을 그만뒀습니다. 너무 힘들었고 이것 때문에 저는 제가 아예 약국을 접어야 되나 이런 고민까지 했어요. 그 정도까지? 네. 생각해보세요. 직원이 퇴사할 정도면 제가 받는 스트레스 사장으로서. 마스크를 사려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선 약국 앞 거리. 순찰차가 오고 잠시 뒤 119 구급차까지 도착합니다. 줄을 서는 문제로 시민 2명이 시비를 벌이다 서로 폭행을 한 겁니다. 이처럼 공적 마스크 판매를 시작한 뒤 약사에 대한 위협이나 협박, 시민 간 시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 주 접수된 신고만 600건을 넘었습니다. 어머니가 약국에서 일한다는 한 대학생은 약국 직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라며 친절한 배려를 부탁했고 경찰은 공적 판매처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코로나19 대응에 써달라며 전국 각지에서 보낸 기부금이 1,5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나 궁금하실 텐데요. 실제 사용된 금액은 모금액의 30%도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기부금이 곧바로 쓰이지 못하고 있는지 이지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를 막는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들, 생계가 막막해진 취약계층. 이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려는 손길이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주요 모금기관에 접수된 기부금만 1,5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된 금액은 전체의 30% 수준도 되지 않습니다.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받지 못하게 돼 있다 보니 기부금은 우선 모금기관에 전달합니다. 그런데 모금기관의 경우 어느 곳에 어떤 물품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집행을 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모금기관은 수의 계약이 제한되는 등 물품 구입 절차도 까다롭고 공적 물량을 확보할 권한도 없습니다.
공짜 판매처로 저희가 지정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마스크 물량을 저희가 구하려고 해도 사실 조금 지금 힘든 상황이라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같은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에는 기부금 사용 과정이 복잡한 겁니다. 아주 실시간에 그 성금이 이렇게 배분되지 못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그 과정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감시 시스템을 만들면서 이 때문에 기부금 집행 과정은 단순화하면서 사용 과정이 투명한지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이진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이 24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